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지난주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생각보다 라이트하게 지나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지금은 다시 힘을 받아서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오미크론 영향은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판이 되면 전파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전파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변이가 그래도 전파력이 강해지지만 증상이 경미해지고, 물론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은, 그러니까 이게 뉴스들이 막 짬뽕이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나왔고 그리고 중증 환자가 나왔다, 그래서 결론은 오미크론 때문에 중증 환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오미크론은 이제 확진이 우리나라에서는 확산하기 시작했고, 지금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바이러스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종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증시가 한번 2주 전인가요? 주말에 금요일이었죠. 폭삭 내려앉았었고, 지금은 그 영향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 폭삭 내려앉은 것은 지금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고, 지금 증시가 또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28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단기적으로 한 10%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한 상황이고, 기관들이 로스커스 10%에서 하기도 하지만 수익 실현도 10에서 20%에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죠. 기관들이야 뭐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꾸준히, 특히 금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좀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오늘 솔직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면 아주 급등할 자리였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지 못한 관계로 또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보였고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보다는 매도를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막판에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아침에 조금 떠서 오늘 이번 주 이렇게 되면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막판에 갑자기 2시 이후로부터 와장창 던지면서 지금 안 좋게 조금 끝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FOMC가 또 있죠. 이번 주 FOMC가 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마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뭐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뉴스, 모든 이슈는 그냥 핑계, 여기 붙이면 여기다, 눈에 붙이면 눈거리, 코에 붙이면 코거리, 귀에 붙이면 귀거리죠. FOMC 원래 하는 거예요. 12월 원래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또 오늘 화이자에서 좋은 뉴스가 났죠.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으면 뭐 아주 좋다, 오미크론 예방에 좋다,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애쟁쟁하게 지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2022년부터 지금 뭐 특정 몇 가지 주식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싼 금액에 지금 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붙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그래요. 이게
저도 지금 되게 비중을 많이 줄여 놓은 상태인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덜컥 들어갔습니다. 오늘 뭐 완전 다시 팔았던 거 다 사고 뭐 이래, 솔직히 뭐 증시가 좋아 보일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조금 그렇게 와장창 살 생각도 좀 있었어요. 나도 배당금도 좀 받고 특히 배당주 위주로 조금 많이 살 생각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몸을 좀 또 사렸습니다. 제가 또 몸을 좀 사렸고, 천천히 좀 접근할 예정입니다. 천천히 접근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커뮤니티 글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한국장에 미국장을 막 와장창 다 옮겨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한국장에만 올빵할 생각은 별로 없다. 전 세계 증시를 살펴봤을 때 한국장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소량입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굳이 내 포트를 한국장에 다 몰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저도 원래 ETF는 투자를 안 하는 편이에요. ETF를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나의 감을 믿고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데, ETF도 조금 안정적이게 가볼 생각입니다. 몇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ETF도 조금 접근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짜고 있고 2022년부터 행하려고. 그래서 오늘 타이틀에 제가 이렇게 적었죠.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 최대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sek터 투자 지양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2022년 큰 그림을 조금 많이 그릴 예정이고, 굳이 돈을 막 넣어서 지금 당장 뭐 1, 20만원 벌면 좋지만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보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있어요. 이번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주 1주 반 만에 거의 다 회복이 됐으니까 거의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이 차이가 많이 났죠.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아싸 개이득 이라면서 엄청 싸게 많이 주었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통장을 열어볼 수가 없었죠. 통장을 열어볼 수가 없었고, 그랬을 때 이제 항상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를 한다면 1000만원은 절대로 1000만원 정도는 절대 손대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라든지, 토스뱅크에 넣어두세요. 여러분들 토스뱅크 1억까지는 2% 이자 주잖아요. 그 매달 줍니다. 매달. 깜짝깜짝 놀라요. 한 번씩 이자 줄 때마다 어이구 나 이런 이자 처음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이자를 주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1억까지 2% 주고요. 1억 넘으면 이제 0.1%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던데, 뭐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뭐 10억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이렇게 소소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10% 정도는 토스뱅크에 넣어 두십시오. 토스뱅크에 넣어 두셔가지고 조금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고요. 이러한 해프닝 이벤트마다 덜썩덜썩 주저앉는 이런 이벤트마다 항상 나는 그때만 주식 투자해도 수익률이 한 3번, 1년에 한 3, 4번 있거든요. 10%씩만 먹어도 3, 40%입니다. 1년에 3, 40%면 어마어마하죠. 13, 1.3, 30%, 1.3을 10승해도 거의 뭐 한 13배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 13배가 넘거든요. 10년만 가지고 있어도 13배가 된다는 거죠. 나쁘지 않은 투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미친듯이 버는데 수익률 막 3, 40% 내는 거나, 덜쩍덜쩍 주저앉을 때마다 10%씩 10%씩 이렇게 먹어서 30% 내는 거나 속도 편할 것 같고, 그러면 아무튼 그런 생각도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또 주저앉았을 때 또 애플이 신고가를 지금 갔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애플이 또 신고가를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장이 내리면 우리나라 장도 내려요. 그런데 미국장이 오르면 우리나라 장이 그렇게 오르는 것은 아니죠. 거의.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애플은 180불 가까이 왔는데 179불이거든요. 지금 언제 팔지 한번 수익 실험 한번 하긴 해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 한번 할 생각인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애플에서는 하고 있고, 국장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락에 의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줬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느끼게 해줬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한 통장에 놔두면 주식 계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주식 계좌에다가 7천만원치를 사놓고 3천만원을 현금을 놔뒀다. 그 절대로 가만히 못 놔두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도 못 놔둬요. 저도 그 3천만 그냥 사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통장에 냅두세요. 다른 통장에 냅두시고 토스뱅크에 넣어놓으면 토스뱅크에서 주식 계좌로 옮기는데 수수료 없죠. 아시죠 다들? 수수료 없습니다 요즘에. 그럼 토스증권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금 생각을 강하게 한번 또 다짐하고 또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1300억 1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현물은 코스닥도 매도를 했고 선물만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선물을 좀 매수를 했고,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금투가 거의 다죠. 금투가 코스피 현물을 조금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힘이 지금부터 랠리가 이어졌어야 됐는데, 그죠? 이어져야 되는데 또 지금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씩 접근할 예정입니다. 조금씩.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좀 들어왔을 때 굳이 내가 얘네를 파는데 내가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굳이 뭐 돈을 잃는 투자는 안 하고 싶고 돈 버는 투자하고 싶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조금 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종목들 보시면 이제 SK하이닉스만 지금 제일 많이 샀어요. SK하이닉스 지금 많이 샀고, LG전자도 지금 많이 샀고, 그죠? LG전자도 너무 바닥이었죠. 생 바닥이었는데 지금 오늘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급등했죠. LG전자가 6% 급등한 거면 급등한 거고, 기아자동차, 포스코, 그죠? 삼성전기, 지금 이렇게 탑티어 5개 조금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 뭐 그렇게 본다면 2022년에는 지금 워낙 우리나라 주식들이 아무거나 다 전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거나 사고 싶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는 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메인 정책들의 기조에 맞는 투자를 좀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재명 씨든지 뭐 윤석열 씨든지 하는 얘기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의 기조에 맞춰서 조금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특집으로 주말에 특집으로 그들의 정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정책을 제가 평가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들의 정책이 우리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10위에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 뭐 이런 얘는 있거나 아예 없거나인데 10위에 이것도 참 애매한 이런 해프닝도 나오네요. 그죠? 10위에 지금 위치를 되어 있고, HMM도 완전 내려갔고, 금호석유 지금 석유화학주들 지난주에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또 내년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 ETF 같은 경우에 LG화학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LG화학을, 솔직히 저 같으면 굳이 LG화학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LG화학을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SK LG화학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 그때 조금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장을 위해서 KB금융, NH 2022년 대여들은 다 KB금융, NH 반드시 보유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계좌들 다들 만드셨죠? 카카오에서 만드세요. 카카오뱅크에서 만드셔야 만원 쿠폰 이런 것도 주니까, 만원 쿠폰 주면 그 삼성전자 하나 딱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나 사면 되니까 만원 싸게 사는데 뭐 개이득이죠 그거는. 그렇게 다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보시면 하이닉스, LG전자, 기아, 포스코, 삼성전기 이렇게 지금 탑티어로 지금 대형주 중에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도 뭐 삼바도 지금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 그죠? 삼전 후 7만원 지금 다시 회복했고, 다 오미크론 하락은 저게 아닌데 이거죠. 오미크론 하락의 여파는 다시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제가 좀 드렸었던 것 같고, 차라리 카카오 계열사 따로따로 사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금호석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전에도 제가 뭐 차트를 보면서 상승을 한번 이끌어냈기 때문에 금호석유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요 이후로 이거 끊긴 이후로부터 차트를 이탈하고 나니까 딱 안 좋죠. 흐름이 지금 안 좋다가 지금 이제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린 상황이에요. 고개를 들어 올린 상황이라서 다시 그려보면 아주 기울기가 작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지금 기울기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30만원까지 금방 올라가겠다? 뭐 그러기는 상당히 지금은 힘든 자리인 것 같고, 좀 천천히 요거를 버티면서 새로운 차트를 그려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네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때 올라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정가는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다시 또 적정가 바운더리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죠. 크래프톤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너무 많이 사서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투자에 메리트를 잘 모르고 있어서 저는 안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또는 뭐 시젠이라든지, 그죠? 시젠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지금 오미크론 때만 반짝 떴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오는 상황이죠. 셀트리온도 우리의 이 애증의 셀트리온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홀딩스 끝났고, 홀딩스 합병 끝났고, 이제 합병 때까지 합병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서 회장이 그렇게 의도를 했던지 안 했던지 상관없이 안 좋은 그림이 자꾸 나오고 있죠. 안 좋은 그림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여기 지금 바닥권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뭐 공매도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뭐 20%씩 계속 쳤고, 하루에 셀트리온도 뭐 10% 넘게 치는 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였죠. 공매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없는 자리였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공매도가 개선이 되면 더 좋게 바뀌지 않을까, 개선이 될 때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2021년에 거의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하락만 지금 한 상황이고, 특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잘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 뭐 빠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뭐 이스페셜리 많이 빠진 뭐 오토에버라든지, 그죠? 모비스, 그리고 모비스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모비스가 40만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비스, 이런 두 가지를 모비스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모비스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수급, 차량용 반도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자동차 친구들의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일단 물어보니까 이제 차를 사고 싶은데 안 산대요. 왜? 저거 사면 1년 기다려야 되는데, 1년 뭐, 그죠? 1년 기다려서,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뭐 GV 머시기를 살라고 했는데, 제네시스 1년,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우디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디는 금방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몇 달 만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차가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거기다 또 지인 중에 한 명은 뭐를 하나 새로 사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그냥 거의 세핑의 중고차를 샀다고 합니다.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중고차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차량을 매입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이 뭐 됐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르지 않겠나. 그리고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도 오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BH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LG전자와 LG이노텍이 잘 가면 BH는 따라서 항상 잘 갔고요. 지금 뭐 아이폰이 새로 나오는 시기라든지 그런 시기에 항상 맞춰서 움직였었던 BH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LG가에서 잘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원 하던 게 그죠? 10몇만원 하던 게 지금 30만원에 갔습니다. 30만원에 지금 갔고, LG 이노텍 같은 회사는 뭐 메타버스도 좀 꼈고, 뭐 희대 대세인 메타버스까지 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얘네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도 맞았죠. 전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10만원 안 했습니다. 10만원 안 했고, 그 스마트폰을 던지면서 10만원을 지금 넘겨서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 LG전자라든지 이노텍은 이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자리에 왔죠. 지금은 솔직히 들어오세요 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뭐 팔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LX 세미콘 유명한 회사죠. 지금 LX 세미콘 뭐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는데 뉴스도 났더라고요. 공장 하나 없는 회사가 이렇게 잘 갈 수 있냐.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필수 불가결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듭니다. 뭐 SK그룹도 마찬가지고요. SK텔레콤 지금 분할하고 나서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 SK텔레콤하고 뭐 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플러스 다시 14,000원 회복했고요. 그죠? 14,000원 위에서 놀아야 할 친구입니다. 14,000원 위에서 놀아야 할 친구고, 14,500원을 뚫어내고 난다면 아마도 흐름이 상승세를 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당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플러스 같은 경우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14,000원이 깨졌을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만, 그게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거죠. 냅두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뭐 기업들, 뭐 키움이라든지 삼성, 그리고 대신증권, 뭐 이런 친구들은 전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지금 대신증권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삼성증권 하나도 안 빠졌어요. 배당킹들이죠, 배당킹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올해 NH투자증권 졸고 갔다 배당이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기업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한번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시지, 내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죠. 내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고, 내가 왜 이 기업을 사야 하는지,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이 배당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기업은행,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좋죠. 지금 또 거의 신고가 가까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키움증권 좀 안 좋죠. 대신 저는 항상 탑픽은 대신 삼성입니다. 그죠? 대신 삼성. 대신은 뭐 역사적으로 항상 최고로 많이 줬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배당 받으려면. 그죠? 배당 받을 거 또 받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쇼핑주들하고 위드코로나 종목들이 지금 또 흐름이 좀 안 좋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자꾸 또 발병을 하다 보니까 위드코로나 종목들이 많이 또 빠지는 지금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CGV라든지 완전 무너졌죠. 지금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쳤네 또. 대한항공도 지금 조금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오미크론만 거치고 나면 그 뒤로는 거의 독감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 거의 발 맞춰가지고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접근을 좀 할만한 타이밍이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그룹 말씀드렸고, 하나그룹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화라든지, 하나 이 친구들도 2만원 하던 거예요. 지금 한바탕 상승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그죠? 2만원 하던 게 지금 상승했고, 하나그룹도 마찬가지고, 솔루션 너무나 싼 금액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솔루션 대선 후보들이 또 에너지 정책을 많이 또 내야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셉트가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뭐 K9이 또 호주에 간다라고 하죠. 우리 자주포. 우리나라 기술력, 국방 기술력,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등 물론 그 우주항공 관련 그 어떠한 정치인 한 분께서 뭐 좀 트러블이 있어서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내년에는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SK 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K IT 테크놀로지도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 기술은 2차 전지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기술력이 거의 탑티어에 들죠. 그렇다면 가지고 가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터주들이 조금 많이 내려왔죠.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정이 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컴투스 게임빌 제가 올라갔을 때 절대로 담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메타버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인 것은 팩트 맞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지만 아직까지 돈을 못 벌었는데 올라갔다? 그럼 그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조심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차라리 싸게 되어 있는 반도체 그룹이라든지 뭐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대덕에서 또 현금 배당 뉴스가 나왔고요. 돈 잘 버니까 현금 배당하는 거예요, 그죠? 심택 4만원까지 갔잖아요. 2만원 하던 게, 그죠? 2배 갔으면 2배, 그죠? 원익 IPS 공매도가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 기술이 좋죠. 원익 QNC 마찬가지고요. 원익 PNE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조금 투자의 매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뭐 GST라든지 다 신곡 간 거야. 좋은 기업들은 다 신곡합니다. 이럴 때는 다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뭐 그 이외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보던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떡락한 종목도 있고, 그죠? 많이 떡락한 종목도 있고 다시 잘 유지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은 이제 잘 유지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떡락한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아마 있겠죠. 뭐를 사야 되냐, 뭐를 사야 되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새로 유입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하락한 종목에 베팅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잘 버틴 친구들은 잘 갈 겁니다. 잘 버틴 친구들은 잘 갈 거지만, 잘 버티는데 저평가다, 그럼 사도 되죠. 하지만 잘 버텼는데 뭐 적절하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크래프톤을 안 사는 이유가 고평가라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 없습니다. 적절하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라고 해서 안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종목도 뭐 크래프톤 잘 버텼잖아요, 그죠? 크래프톤 같은,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 같은 종목을 본다면 굳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하지만 지금 올랐는데도 저평가다, 사야죠. 그럼, 그죠?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고요. 다양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 둘씩 조금 풀어내겠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내겠고, 그래요. 지금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더 이상은 우리가 적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투자를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멋있는 미래를 만드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또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